안녕하십니까. 송국근 혼수 4월 27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민주당이 경기도 지역의 공천을 발표를 했는데 김용이 빠졌습니다. 이재명의 핵심 측근 김용 본인을 공천을 해달라고 노골적으로 요구를 했죠. 자, 그렇게 노골적으로 요구를 할 정도 되면은 뭔가 카드가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걸 정청래가 배제해 버렸습니다. 자, 여러 가지 좌파 내부에서 파장이 일어날 그 사안입니다. 사안이 조금 전에 발표가 됐는데 민주당이 경기 하남갑에 이광재 전략공천을 하기로 했고, 또 평택을에는 김용남 전략공천, 안산갑에는 김남국 전략공천을 결정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광재는 친노 세력이죠. 친노, 자강재, 우희정,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안희정하고 이광재 핵심 접근인데, 결국은 정청래가 이 친노, 친명, 친노, 친문 쪽에 그쪽 라인에 줄을 서 있기 때문에 친노, 친문 쪽의 사람을 발탁을 한 거고, 이 김용남은 이 국민의힘 있다가 민주당으로 갔는데 이준석 당을 거쳐서 갔죠. 자, 그런데 결국은 정청래가 픽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대로 발탁을 했고, 안산갑의 김남국도 친명 7인의 출신이지만은 정청래를 쫓아다니는 그런 일종의 정청래 쪽에 줄을 다시 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정청래가 이 세 사람을 쭉 공천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용에 대해서 앞으로도 더 이상 다른 지역도 공천 안 준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용 다른 지역 전략 공천 가능성에 대해서 이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김용을 공천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김용은 완전히 공천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김용의 작전은 뻔했죠.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자기가 국회의원을 달게 되면은 그러면은 대법원에서 판결을 계속 미루든지 아니면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든지 그렇게 이제 압박을 가하려고 했죠. 이 대법원 체제도 아예 바꾸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끝날 때까지 판결을 안 하든지 하고, 그 다음에 후임 대법관 아니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탄핵을 당하든지 했을 때 좌파 대법원장이 들어와서 그것을 자기 거를 무죄 취지로 하는 그 그림을 그리고 계속 노골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나를 무죄 취지 파기환송하라. 그리고 경기도 두 곳을 딱 꼽았죠. 하남갑 그리고 안산갑 둘 중에 하나를 나에게 다오. 평택을까지 평택을과 그러니까 전체 경기도 세 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하남갑, 평택을, 안산갑 자기가 경기도 쪽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경기 성남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그 밑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성남시 의원을 했고, 경기도 지사 할 때 대변인을 했고 이재명의. 그래서 경기도 쪽에 있었으니까는 경기도 쪽에 공천을 달라고 했는데 이 세 곳에 전부 다 정청래가 픽한 사람들을 다 꽂아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파열음이 잡음이 일어나고 후유증이 있겠죠. 첫 번째는 이 정청래와 이재명이 정면 충돌, 전면전을 벌일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에게 김용을 보호하는 일은 굉장히 큰 일이죠. 김용이 만약에 이재명에 대해서 폭로를 하게 되면은 본인이 지금 징역 1심, 2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게 정치자금법인데, 그게 뭐냐 하면은 지난번 2022년 대선 때 이재명이 이낙연과 대선 후보 경선을 하는 과정에서 호남 지역의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김용이 그때 조직 담당이었는데 대장동 일당에게 20억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20억 원을 요구를 해서 순차적으로 돈을 받다가 이 8억 원을 받고 그중에서 한 2억 원은 배달 사고 나고 6억 원을 받은 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받았고 초징금도 선고받았죠. 그러면은 이게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되면은 김용은 본인 때문이 아니고 이재명을 위해서 돈을 이렇게 끌어다 썼는데, 대장동 업자들에게서 이재명은 지금 집권을 하고 본인은 감옥을 5년 동안 있어야 되는, 추징금도 자기 돈으로 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 이재명은 김용을 보호를 해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김용이 그렇게까지 전국을 이재명 집권하고 나서 2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서 전국에 다니면서 북 콘서트를 하고
또 출마하겠다고 하고 최근에 친명 국회의원들 무려 70명 정도가 김용에 대해서 공천을 줘야 된다. 집단적으로 성명 비슷하게 내고 이렇게 했죠. 일단 집단 시위까지 했습니다. 정청래 지도부를 향해서 김용에게 공천을 줘라. 주지 않으면 이제 큰일 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김용이 그것을 자기가 너무 억울하다고 이제 자기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재명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그 징역을 살게 됐는데 나 공천 하나 못 챙겨주느냐. 이것은 이제 정청래에 대한 비판일 수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이재명에게 원망을 할 수가 있죠. 원망을 해서 본인이 지금까지는 그것을 다 자기 혐의를 부인을 해왔는데 어차피 대법원 확정 판결되고 나면은 다시 되돌릴 수도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상황에서 폭로를 해버릴 수 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이재명을 위해서 돈을 대장동 일당에서 받았다. 그러면은 본인이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고 만약에 이재명이 지시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재명은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이재명 재판 재개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 상황까지 가면은. 그래서 그런 그 위험이 있으니까 아마 정청래 쪽도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했을 텐데 어쨌든 조금 전에 만약에 김용을 그런 인물을 공천을 하면은 전체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친다 해서 잘라버린 겁니다. 잘랐다는 거 이것은 이재명의 반발에 대해서 충분히 감수하겠다. 그리고 전면전도 시비를 붙더라도 친명 쪽에서 이재명뿐이 아니고 친명 쪽에서 또 반발하겠죠. 한 70명 이상이 김용에게 공천을 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그것을 이제 불사하겠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마 이제 지방선거 끝나면 8월 달에 또 당대표 경선이 있으니까 당권을 재장악하기 위해서 친명계 요구를 일촉을 하는 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앞으로 이 김용의 입이 어떻게 움직일지 그것을 좀 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 전체 좌파 경쟁 구도에서 그렇지 않아도 그 전에 무슨 김어준 방송에서 이재명의 사법 거래소를 이야기를 하면서 탄핵 이야기까지 막 나왔죠. 이재명 탄핵 이야기까지. 그것의 여파가 아직 다 완전히 없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천 과정에서 양쪽의 이익이 충돌을 했는데 정청래가 일방적으로 김용을 배척을 함으로 해서 큰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됐다. 이 점을 하나 봐야 되고 김용이 이제 무슨 메시지를 낼 것인가. 지금까지는 마치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국정조사를 하고 있지 않느냐. 사건이 조작됐다고 자기 사건도 조작됐다고 국정조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앞뒤가 맞는 것 아니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김용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 김용 본인에 대한 수사 기소가 조작됐다고 지금 국정조사를 하면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기소가 돼 있다고 공천을 안 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느냐. 앞뒤 맞지 않죠. 이것도 실제로. 자, 그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 좌파 진영 안에서 상당히 큰 파열음이 일어나고 이것이 지방선거뿐만이 아니고 이재명의 앞으로 정치적 운명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예의주시되는 그런 오늘 공천이 민주당 정청래 발로 나왔습니다. 예, 일단 속보를 전해드리고 잠시 후 8시에 라이브 송구권의 정치 소식아래 다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